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직업의 무쇠 정도영입니다. 오늘은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주 핫한 이슈 AI.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내게 실체가 잘 안 잡히는 것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취업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느끼는 AI는 어떤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좀 조심스럽고도 걱정스러운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AI는 직업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제게도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커말못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 직장 상사에게 물었던 게 이거 컴퓨터 어떻게 킵니까? 였습니다. 대단히 무지한 촌동네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상 도입이 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죠. 그랬었는데 여전히 저는 일을 하면서 컴퓨터를 쓰긴 했으나 제가 컴퓨터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저희 집에 예를 들면 데스크탑이 고장나서 사람을 부르면 데스크탑에 전선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한 12월 정도부터인가요? 좀 작정을 하고 AI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강의 방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랑 이런저런 상의를 하는 과정에 얘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도움을 청했죠. 그 와중에 제가 여전히 외계어처럼 보이는 HTM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기 시작했고요. 결국 1시간 정도 만에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설문조사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로선 놀라운 변화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나 같은 커말못이 이 정도라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걸 다양하게 쉽게 응용해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어를 통해서 AI와 협력해서 코딩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입문 단계 발을 뗀 것이니까 앞으로도 엄청나게 가야 될 길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어쨌든 지금 쓰는 AI가 저희들이 미래에 만나게 될 가장 부실한 AI,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AI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훨씬 더 우리들이 이런 것을 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용이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디자이너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다니시던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퇴직을 하시게 되셨다고. 왜냐하면 디자인 관련 의뢰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왜? 개인들이 얼마든지 AI를 활용해서 이제 필요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저는 블로그에 뭔가를 포스팅할 때도 적절한 사진이 없어서 직접 찍으러 다니기도 했고 또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찾아서 다운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문을 하면 이제 AI들이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니까요. 이미지만이 아니죠. 이제 필요한 영상들까지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디자인에 관한 의뢰를 전문가에게 할 기회들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죠. 제 지인도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자신의 명함을 새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런 명함을 취급하는 작은 회사에 맡겼을 텐데 이제 스스로 하더라고요. AI랑 열심히 상의를 하더니 상호도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로고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명함이라고 제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격렬한 흐름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좀 엉뚱한 예일지 모르지만 제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도 50이 넘었고 컴퓨터에 그렇게 아주 친한 세대는 아닐 겁니다. 전공도 그쪽이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자신이 만든 음악을 입혀서 일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사소하게는 AI와 상담까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점점 확대가 돼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는 어떻게 변해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일자리 시장들은 괜찮은 걸까요? 일단 시장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하기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학술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시장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일 텐데요. 일단 패턴화된 일이라면 AI가 훨씬 잘한다라고 하죠.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예전 같으면 격리 직원을 두고 마케팅하는 직원을 두고 또는 디자인하는 직원을 두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AI를 잘 쓰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격리 회계를 보면서 필요한 디자인이 있으면 AI로 만들어낼 수 있고 마케팅을 AI와 함께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 마케터로서의 역할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사무직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일자리를 AI에 뺏기게 되겠구나라고 걱정을 합니다.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수순이고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접할 미래는 AI가 당장 우리의 일자리를 뺏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이슨 생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 그러니까 뭐 미래 전략 전문가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한 말처럼 AI가 우리 자리를 당장 뺏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자리를 뺏을 것이다라는 그 말이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중요해진 것은 자신이 가진 전문 역량에 AI를 입혀서 얼마나 더 창의적이고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직업시장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믿고 있었던 창의적인 영역,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은 AI가 침범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미 굉장히 틀렸다는 것을 AI가 증명을 하고 있죠. 자, 시간이 좀 지난 후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시대에는 인간의 합의된 정책적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피지컬 AI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로봇에다 AI를 이제 접목해서 그동안은 나와 이야기하면서 정보만 주던 존재에서 이제 직접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서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도 100조가 넘는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30년이 되면 240조 정도 되는 큰 시장으로 더 발전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10년쯤,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지나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도 조금씩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시장의 룰들은 완전히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기계들이 우리의 일을 대체해 갈 때 결국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좀 더 일반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라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얘기하기 고민스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가 만들어가는 미래에 첫 발을 디딘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연하게 생각을 집중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긴 하죠. 결국 지금이라도 AI 시장에 적응하려면 예를 들면 사무직의 경우 AI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또는 내가 가진 전문 분야에 이걸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체력 기반의 단순 노무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중장년들의 선택을 보면 비정형화된 현장 기술을 배워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생활 주변에 밀접한 기술들, 대표적인 것이 도배, 장판, 방충망, 조경기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길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한창 일을 해야 되는 40대, 50대라면 단순히 내가
그런 비정형적인 기술을 배우는 건 못지않게 저라면 AI를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을 해서 이제 열리는 시장에서 그래도 앞장서가는 선두주자가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AI는 여전히 자기 분야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죠. 저 역시 AI를 활용해서 이전 영상에서 찍었듯이 직업 상담 역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은 탁월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맥락 그리고 과정을 만들어가는 노력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세세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AI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죠? 질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AI와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일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가시면 어떨까요? 조금은 두서없는 얘기였습니다만 AI와 관련된 최근의 제 생각들을 조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활용에 대한 마음이 생기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